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미국에서는 AI 관련된 부작용,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이 좀 진정됐고요. 우리 증시는 설 연휴 이후에 유난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번 주는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뭐 트럼프는 뭐 다시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변수가 초반에 강하게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다음에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도 역시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도 했는데 순매도한 이유 살펴볼 거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차분했고 우리 증시는 단 이틀만 거래됐음에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5주 연속 하락했다가 6주 만에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매도 요인들 AI 관련된 여러 걱정들이 일단은 좀 진정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뭐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AI가 발달할수록 사라지는 산업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산업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업들이 실적 전망에 하향 조정 없이 우리 실적 그대로 나올 건데 더 좋아질 건데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서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는데 괜히 반응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일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예를 들면 메타에서 자체 칩을 개발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에 칩 구매가 줄어들지도 몰라.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메타가 오히려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의 변수가 없어졌구나. 이런 점이 좀 나온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알파벳이 뭐 주가가 이제 주말에 많이 올랐잖아요. 제미나이가 뭐 성과가 좀 좋은 것 같다. 매출 기여도도 좋은 것 같고 평가도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또 알파벳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수를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해서 트럼프가 무차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한 건 위법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관세가 부과된 거는 무효가 됐죠. 일단은 무효가 되면서 그것도 투자자들에게는 금요일에 좀 안도감을 주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주요 종목으로는 IT 기업들,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금융주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아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캐피탈 회사 하나가 지금 뭐 문제가 됐잖아요. 환매가 중단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안이었고 이것도 이제 뭐 우리 돈 못 줘 이게 아니라 자산을 매각해도 줄 거야 라는 건데 자산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액면가 대비 99.7% 가격에 정리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이게 금융의 씨앗이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터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뭐 현재로서는 뭐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관세 관련된 판결인데 우선 그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트럼프가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국가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건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국가에 어떤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저 상업활동 규제 법안에 이제 그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소송이 됐습니다. 이게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적용할 만한 사안이 맞냐. 무슨 무역적자를 가지고 특별한 위협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세 무효야 이렇게 이제 소송이 걸렸고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권한을 남용한 거다. 그런 그래서 15%저 법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된 건 무효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그러면 저 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관세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5%에서 10%로 내려간 거였잖아요. 트럼프가 그 다음날 다시 또 15%로 추가한다. 그래서 기존의 관세율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무역법 122조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최대 15%, 그리고 이 관세 기간은 150일간이고 한 번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도냐면 일단 그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근데 저게 15% 제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높게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 전체적으로는 관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5%로 관세 부과해 놓고 이후에 301조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너희는 이 품목은 왜 우리 거 안 사주면서 우리한테는 다 수출을 했어? 그다음에 또 너희는 너무 무역 흑자가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이제 보복하는 거. 예, 이런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무역법 슈퍼 301조로 불리는 이 301조는 대통령이 무조건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또 일정 기간 동안의 조사와 의견을 또 청취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로 일단 150일간 관세를 부과해 놓고, 그다음에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그 기간 동안에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품목 관세라는 건데, 예를 들면 철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논리가 신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너희가 철강을 싸게 팔다. 그래 버리면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망한다. 그러면은 미국 철강 회사들이 망하면 미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철강하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제 관세를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품목별 관세를 또 별도로 또 부과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절차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해요.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같이 편리하게 관세 부과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건건마다 굉장히 강한 어떤 저항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트럼프 입장에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국가들별로는 대체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국가는 협상도 무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바주카법, 불법이라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부과한 거를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 맞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900억 달러에 달하는 맞보복도 발의될 수 있고, 또 바주카포 법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는데 유럽이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또 미국 기업들이 EU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이런 법안도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는 분위기입니다. 괜히 찍혀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본보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눈치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 관세가 내려가는 거냐? 일단 15%가 무효가 됐는데 트럼프가 10%로 부과한다고 했다가 법이 정한 최대치인 15%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국가들이 다 15%가 아니라 어느 나라는 뭐 20%, 50% 이렇게 국가들별로 천차만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하죠. 예, 약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관세가 하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국가들별로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재고를 늘려둘까? 이런 고민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관세가 내려간 건 아니고, 사실상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행동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로이터에서는 트럼프가 새로운 압박을 이것저것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 판결 자체는 긍정적인데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트럼프가 또 희한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후에는 돌아가는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관건은 대규모 환급 사태잖아요. 그동안에 1,7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이 관련된 법안에 따른 관세가
이제 관세를 낸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받으려고 할 거고, 일부 기업들은. 근데 그게 되게 장기전. 왜냐면 당연히 1차에서 우리 인정 못해 항소 2심으로 갑시다. 2심 갔다가 이것도 우리 인정 못해 다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법안에 의해서 부과된 관세가 현재까지 한 1,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돌려받는 관세 이제 소송하려면 이제 변호사 비용 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기간들이 있어서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저걸 강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아예 그냥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경우의 수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일부 기업은 환급에 나설 것 같긴 해요. 예, 일부 기업은 이제 나설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번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관세 이슈 나오고 나서 위법이다라는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야간 선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지는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일단 주식시장은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야라고 봐가지고 2% 정도의 상승 요인이야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말에 트럼프가 또 15%로 다시 높여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 정도만큼은 아닐 걸로 보여지죠.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우리 증시는 딱 이틀만 거래됐는데 5,800을 넘겼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오르면 되게 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월 10날 0.07% 올라간 거 있는데 그 전날 4% 폭등한 다음 날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하락했다 싶으면은 그 하락 이상 바로 그냥 치고 올려버리는 그런 형태. 사실 2월 5일하고 6일에 나왔던 저 하락폭, 저거는 거의 5% 중반 정도 밀린 거잖아요. 저거 회복시키기가 어려운데 3일 만에 그냥 제자리 갖다 놓고 그 하루 더 있다가 그 이상 올려버렸거든요. 2월 13일에 약보합으로 끝나니까 이틀 만에 그냥 또 거의 5.5% 가까이 폭등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곧바로 큰 폭으로 5% 폭등시키면서 이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밀리면 대기하고 있던 대기 자금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휴 전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으니까 잠깐 한 발 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달려붙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우리 증시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상당히 풍부하구나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연속해서 한 1조, 하루 평균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다면서 왜 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부 운용사가 제가 보기에는 일부 운용사의 매도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 펀드는 원래는 똑같이 비율을 조절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25% 비율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균일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만 시총이 2조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강해갖고 한국 비중이 이제 2조 원으로 한국이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체 운용하는 자산에서 한국 비중이 기존의 25%에서 4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25% 균일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니 어느 나라는 잘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는 어느 나라는 유난히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 범위를 20에서 30% 정도로 유지하고 있던 운용사들이 40%면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한국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비율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이쯤 됐을 때는 일단 비중 조절을 해두자. 그래서 추가 약간 매도를 합니다. 비중 조절을 해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 25% 기준이라면 20에서 30% 사이로 움직이게 되는데 30%를 초과하게 됐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좀 덜어내는 그런 운용사가 일부 있어요. 예, 그 일부 운용사들이 정리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 증시에 악재도 없는데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덜어냈어요. 뭐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비중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고
삼성전자 빼고 나면 뭐 별로 매도한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뭐 3위 순매도 3위 종목이 1200억 이틀 동안 매도한 거니까 그렇게 큰 매도가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뭐뭐 거래했나 봤더니 시가총액 상단, 예,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게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이외에는 이제 반도체주 담은 게 좀 눈에 띄어 보이고요. 근데 반도체는 골라 담았어요. 그러니까 매도한 것도 있었으니까. 다음에 기관은 연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열심히 담고, 그 다음에 금융주, 예,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거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진,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냥 코스닥 전체를 나는 담을 거야. 근데 그중에 대형주를 고르게 담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아랫단에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종목을 고르게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코스피 주요 종목들 보면 지난주에 이틀 거래 동안에 두드러지게 올라간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방원, 예, 그 뭐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세 부가 관련돼서 협력하기로 했던 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게 조방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종목군들은 좀 지수 올라가니까 그냥 딸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장비, 다음에 반도체, 조선기자재,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코스닥이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딸려서 올라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소부장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덜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매수가 붙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최근에 통신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통신주도 사실 알고 보면 AI주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장비주들이 또 딸려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은 삼성전자 19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0만 원 눈앞에 두는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특이했던 게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11% 이상 올라가면 웬만하면 그 다음 주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 14% 올라간 주간이었는데 이걸 또 하여튼 굉장히 강해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면 쉬었다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이례적으로 좀 강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수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증권주들도 이제 지난 주봉으로는 음봉이긴 하지만 금요일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조방원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또 지난주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가 설 전에, 연휴 전에 이제 투자들이 자금도 좀 써야 되고 연휴 기간에 뭔 일 벌어질지 모르고 하니까 이제 자금을 좀 빼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었다가 이제 끝나자마자 매수가 들어와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조건부 매수로 바뀌어 있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빠지면 매수할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1월 후반에 나왔던 폭풍 매수 이럴 때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조건부 매수,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매수와 매도 또는 지수의 어떤 변동성은 되게 요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장이 15% 빠지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21선만 굳건하게 지켜내 준다라면 깨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95만 원까지 그 단계도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건 끝난 것 같은데 싶다가도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 그냥 매물 소화였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변수들은 이제 지정학적 문제, 이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 관세 높인다라고 알려진 거에 대한 댓글 보면 저 땡땡 또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저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면 나는 카트 들고 다니며 담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미국 관련된 기사에 나온 미국인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고, 실제 여론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어떤 일을 벌어질지 요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실효 관세 자체는 아마 내려갈 거예요. 조금은. 왜냐면 전체 15%라고 일괄적으로 부과한 게 아니라 국가들별로는 그 이상 부과된 나라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 관세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관세 부과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기업들이 생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정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연휴 끝나자마자 매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매도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시아의 증시에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학개미 일부가 컴백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워낙 많이 버는데 달러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달러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자칫 이러다 환율 내려가면 이제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어정쩡하면 차라리 한국 주식이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지역으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는 이제 대형 반도체, 조방원, 상법 개정 관련돼서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번 주에는 또 관세 위법, 그다음에 트럼프의 곧바른 대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업종별로 또 출렁거릴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 초에 첫 번째 반응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시장은 그 음식료, 그다음에 뭐 건설 업종도 지수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가고 현대건설이 왜곡시킨 거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그 지난주에는 금융주, 운송장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약주는 저 아래 내려가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끌어올리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구나. 이제 수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내 정책. 그러니까 금융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동력은 두 가지다. 이제 두 가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 찬스 이렇게 이제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강세장은 차별화 강세장의 특징, 그러니까 전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업종별 수급 변화를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